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반전이 일어난 사법농단 재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선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죠. 무려 4년 11개월 동안 200번 넘는 재판이 열렸고 47개 혐의를 다퉜는데요. 1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이 무죄라면 재판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법원은 오늘 47개 혐의 모두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내부 정보를 불법 수집했으며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 리스트를 만들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입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법원은 재판 거래 실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행정처가 외교부 입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한 건 맞지만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일 뿐 재판 개입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 4명이 심리하던 강제징용 사건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역시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 결과가 그렇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모두 14명이 기소됐는데 유죄가 인정된 건 2명뿐이었습니다. 핵심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마저 무죄가 나오면서 재판 거래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일환이었던 사법농단 수사가 무리했던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해서 3개 부서 30명 이상의 검사가 수사에 투입됐었는데요. 기소부터 재판까지 무려 4년 11개월이 걸렸고 모두 277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5일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조 차장에 대한 선고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김지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배 의원의 습격한 괴한의 정체는 중학생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영상에는 범행 1시간 반 전부터 현장에 도착해 건물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건물에 왔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는데요. 이준성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회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건물 앞을 서성입니다. 건물 안내판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곧장 계단을 올라갑니다. 건물 2층엔 어제 습격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용하는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어제 배 의원을 습격한 10대 청소년 A군은 범행 1시간 30분 전부터 이곳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시간 넘게 건물 안팎을 어슬렁거리며 오가더니 건물 내부를 구석구석 돌아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곤 건물 1층 출입구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응시합니다.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데 확대해보니 여성 사진입니다. 그러다 배 의원이 도착하자 곧장 건물 밖으로 나갔고 배 의원과 함께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갑자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과 10초 안팎에 벌어진 일입니다. 비명을 듣고 나온 직원들에게 제지당하자 저항도 하지 않고 차분히 두 팔을 내밉니다. 목격자들은 이때 A군이 도망가지 않을 테니 체포해 가세요 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군은 범행 며칠 전에도 해당 건물을 찾아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에 한 거라서 여직원 중에 누구 있냐고 그래갖고 안에 가서 한번 싹 보고 여기 없는가 보네요 또 갔대. 경찰은 A군의 이런 행적을 자세히 분석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어제 피습 당시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학생 배현진 의원의 이름을 2번 묻더니 17번을 가격했습니다. 그 주먹만한 돌은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장호림 기자가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 배현진 의원 피습 장면입니다. 배 의원에게 다가가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보는 남성. 갑자기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주먹만한 돌을 꺼내 배 의원을 공격합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안으며 안간 힘을 다해 막아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이용해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중간에 돌을 놓치자 맨주먹으로 배 의원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가게 직원이 나와 남성을 말려보지만 가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10여 초의 짧은 시간 동안 17번 머리를 내려쳤고 그제야 몸을 일으키며 배 의원에게서 떨어집니다. 피의자는 배 의원을 향한 습격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머니에 돌을 넣고 있었던 만큼 습격 목적으로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에 사용된 돌은 평소에 갖고 다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 도망가지도 않았고 당황한 모습 없이 태연했던 점도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그럼 이 중학생은 왜 배현진 의원을 공격했을까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이 지인들은 이 중학생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하고 현장에서 체포된 A군. 취재진이 만난 주변 지인들은 A군이 평소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정치 성향 검사에서 특정 성향이 72%로 높게 나오자 좋아했고 반 아이들에게 특정 정당을 홍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피의자가 평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편이라며 친구들 말로는 시위에도 나갔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습격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경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계획 범죄인지 정치인 테러 모방 범죄인지도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2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A군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SNS 게시글, 범행 전 행적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소 정치 뉴스를 자주 봤는지, 범행 전 누구와 연락했는지 다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 소년은 아닙니다. 특수폭행이 아닌 형량이 더 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서창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서 기자, 해는 졌는데요. 오늘 밤에도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까? 네, 오늘 새벽까지 이곳 강남경찰서에서 중학생 피의자는 부모 입회 아래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더 이상 피의자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중간 피의자 건강 상태와 위해 등을 고려해 강제로 병원에 응급입원시켰기 때문입니다. 응급입원은 72시간까지지만 필요한 경우 보호입원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급한 만큼 경찰은 내일이라도 필요하면 피의자 병실을 찾아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일단 경찰은 피의자가 만 14세가 넘어 촉법 소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돌덩이를 이용해 배 의원을 공격해 다치게 한 만큼 당초 검토했던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돌로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는 등 상해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아는 기자, 경찰청 출입하고 있는 사회부 배두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또 확보한 영상들을 보면 계획 범행 정황들도 조금씩 나오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범행 현장 CCTV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A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건물을 둘러보고 건물 주변을 계속 배회합니다. 또 건물 내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또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의 사진을 확대해서 확인하는 듯한 모습까지 모두 CCTV에 담겼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린 걸로 보이기 충분한 모습인데요.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될 때도 당황하는 모습 없이 차분하게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 우리 안 도망갈 테니까 체포하시라고. 그 후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경찰이 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경찰이 끌고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려고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경찰은 계획 범행과 우발적 범행 양쪽 모두를 확인하기 위해 A군의 인터넷 검색 내역 등 지난 행적을 샅샅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기 전에 배현진 의원이 맞는지 2번이나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이 정치 테러라고 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피해자가 현직 의원이다 보니 범행 동기가 이 정치적 목적이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에선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A군을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같은 학년 동급생은 좀 특이한 친구로 알고 있다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편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동급생도 이 성격 검사 같은 걸 했는데 특정 정치 성향이 70% 이상이 나와서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A군이 특정 정당을 좋아한다는 건 전교생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만 하루가 지났지만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 데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경찰은 수사 상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불과 20여일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의 당적에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황, 이번 습격과 관련한 정치적 내용이 공방의 소재가 될까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심스러워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명명백백하게 또 밝힐 건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가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에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순천향대 병원을 방문해서 약 1시간 35분가량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배 의원 이 과정에서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다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피습 당시 배 의원이 입었던 옷을 증거품으로 가져간 것으로도 전해졌고요. 이번 사건이 계획된 범행인지 유발 범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핵심 키는 배 의원이 어제 그 시간, 그 장소에 온다는 사실을 A군이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어제 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배 의원의 개인 일정으로 본인과 수행비서 등 극소수만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경찰 관계자도 계획 범죄가 성립되려면 A군이 배 의원의 일정을 알고 있었는지 또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는지가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습격 직후 순천향대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병실에서 경찰 피해자 조사도 받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진섭 기자, 배 의원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배현진 의원은 어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일반 병실에 입원 중인데요. 병실에서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받을 만큼 회복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진술조사는 오전 11시 20분부터 1시간 35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배 의원에게 피습 당시 정황을 비롯해 면식범 소행인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배 의원은 피습 당시 입었던 옷을 경찰에 증거품으로 제출했습니다. 조사도 받고 병문안 오는 사람과 짧은 대화는 할 만큼 회복됐지만 근육통이 남아있고 어지럼증도 호소하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오전에 뇌 MRI 검사를 했지만 다행히 뇌출혈 등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병문안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병원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도 병문안 의사를 타진했지만 배 의원이 정중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은 병상에 누워있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어서 양해를 구했다고 배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배 의원 측은 오늘까지는 퇴원하지 않고 회복 추이를 당분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병원에서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새해 들어 정치인들이 연이어 피습을 당하면서 정치권도 비상입니다. 경찰은 제3지대 정당에도 신변 보호팀을 조기 배치할지 검토 중인데요. 경호도 붙지 않는 총선 예비 후보들,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자체적으로 위험 탐지견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경찰이 주요 정치권 인사에 대한 경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이미 지난주부터 근접 신변보호팀이 편성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게도 배치를 검토 중입니다. 선거운동을 시작한 총선 예비 후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유세하는 예비 후보 바로 옆으로 수행원이 바짝붙어 안전 확보에 나섭니다. 길 좁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세요. 캠프에서는 오늘부터 수행원이 후보와 밀착해 있을 뿐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순찰견도 대동해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대 성향을 가진 할아버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위협적인 언사와 또 행동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 다른 후보들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명함을 뭐 얼굴 쪽에 던진다던가 악수를 하겠다고 오셔서 손을 정말 꽉 잡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저도 약간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분 눈빛 살피고 손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게 되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경찰청장과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의 안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돌. 보수층은 이 집안 싸움을 어떻게 봤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두 사람 중 어디로 마음이 쏠렸을까요? 유승진 기자가 여론을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두 사람 충돌이 벌어진 뒤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31%, 한 위원장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 52%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로 좁혀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70%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89%가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 경북도 따로 살펴봤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9%, 한 위원장의 역할 수행 긍정 평가는 69%였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 전후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58%에서 63%로 5%포인트 올랐고 긍정 평가는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돌 이후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구 경북입니다. 부정평가가 일주일 새 8%포인트 뛰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란 응답이 일주일 새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이번 충돌로 보수층 부정 여론의 타격을 더 크게 입은 건 대통령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발기인 모집을 개시하며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성정당을 만들려면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는 만큼 창당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발기인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당명도 밝히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을 연상할 수 있는 이름을 검토 중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여야는 비슷한 이름의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을 만든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행동은 민주당 압박 차원이 큽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 입장은 병립형이지만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면 플랜 B를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제에 키를 주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연동형을 유지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힘과 야합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민주진영 분열에 명분을 주는 것이며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2월 초에는 결정이 나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 씨에게 뇌물을 받은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고 유 씨는 소설 쓰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번 재판에서 건강 이유로 먼저 퇴정하셨는데 오늘 진행 문제 없으신가요?
법정 안에선 유동규 씨를 직접 신문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쟁점은 2013년 유 씨가 대장동 사업가 남욱 씨에게 빌린 3억 원의 성격. 유 씨는 철거업자 A 씨에게 4천만 원을 빌렸다가 A 씨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남 씨에게 3억 원을 받아 나누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A 씨에게 뇌물을 받아놓고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까 남 씨에게 3억 원을 급하게 요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유 씨는 소설 쓰지 마시라,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유 씨는 오히려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이 씨가 잘 아는 건달 아니냐고 비꼬았고 이 대표는 난 그 사람 모른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의 설전은 재판부 제지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가 유 씨 등 대장동 일당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벌인 일이고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정계 진출설이 또 나왔습니다. 아들 걸고 정치에 관심 없다라는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백 대표는 정치권 영입설을 뒤로하고 군 급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정치권에서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최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백 대표를 만나 정계 진출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 등의 이유로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 인재영입위원회 차원에서는 접촉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백 대표의 정계 진출설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2020년엔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했습니다. 저희 아들을 걸고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주변에서 막 하라고 제안 들어오기는 해요? 많이 있었죠. 이러한 영입설을 뒤로하고 백 대표가 오늘 찾은 곳은 국방부입니다. 군급식 개선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으로 간부식당 관리장교 경험을 살려 맞춤 조리법과 기구를 개발하고 조리병 경력자들을 자신의 회사에 우선 채용할 방침입니다. 나중에 프랜차이즈업을 관두고 다른 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브랜드를 만들다 하더라도 이미 교육을 받은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 대표는 협약식에서 내 아들도 10년 후면 밥 먹으며 지낼 곳이니 부모의 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높아진 관심을 의식한 듯 협약식은 비공개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인데요. 5선 의원 아닙니까? 네, 하지만 본인은 초선 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한 중진 의원인데 왜 초선 의원이라고 하냐면요. 수성갑 지역에서는 초선이라는 겁니다. 수성갑 초선 의원 주호영입니다. KTX로 서울과 대구를 201번이나 왕복했습니다. 초선 의원조차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역 의원을 찾기는 손꼽을 정도입니다. 수성갑에서는 초선이다. 5선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식이라서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하면 페널티를 주는 룰을 세웠잖아요. 그러자 내가 5선은 맞지만 수성갑은 처음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조 의원, 수성을 해서 4선을 하다 지난 총선 바로 옆 지역구 수성갑으로 이렇게 옮겨서 당선이 됐거든요. 동일 지역구가 아닌 건 맞네요. 네, 하지만 경쟁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3선 이상 페널티 룰이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세대 교체하자는 건데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초선이라고 주장하는 의원이 3선 의원이 또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경남의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인데 밀양, 창녕에서는 제가 3선인데 의령, 함안에서는 제가 처음 당선되죠. 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제가 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양 처음에는 밀양 창녕만 있었는데 지역구가 늘어난 거네요. 그죠? 그 사이에. 네, 맞습니다. 이런 논란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청주 상당구에서 3선을 하고 있는 정우택 의원도 나는 페널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지도를 같이 볼까요?
19대 때 청주 상당구 지역구 구역을 보고 계신데요.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으로 지역구 구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박덕흠 의원도 첫 지역구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인데요. 지금은 괴산이 포함돼 동일 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야, 뭐 또 그럴듯하네요. 자, 그러면 저 중에서 3선 페널티 다 받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지금의 룰을 적용해 보면요. 주호영 의원은 페널티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페널티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에 따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세부 사안을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공천이 예민하긴 예민하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1등 공신?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며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팔짱도 끼고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던 두 사람인데 바로 이 말 때문에 집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말하자면 지금 검찰 정권의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자,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사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겠군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발탁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이 인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임종석, 노영민 두 실장 모두 출마를 준비 중이죠. 또 그런데 정작 윤석열 총장의 존재감을 키운 건 추윤 갈등,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임 전 실장의 입에서 바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고 성장하는 과정에 누가 장관으로 계셨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임 전 실장 본인 퇴임 이후 총선에선 문재인 정부가 압승했고 그 이후의 추운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경규 씨 영화 복수열전 포스터가 보이네요. 네, 양측 모두 서로 연대를 논의하면서도 출마 훈수를 두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악당을 찾아가 복수하는 이 영화처럼 제대로 복수하라는 거죠.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라면은 개양 갑니다. 복수혈전 영화 찍으러 갑니까? 아니,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위원장을 표태면은 관객이 1000만 명 넘을 거예요. 뭐 복수혈전이라기보다 서로 좀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신당을 만드는 게 복수열전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영화 복수열전도 이 흥행무리에 참패했죠. 신당들이 흥행하려면 복수열전보다 미래비전이라는 흥행수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항을 떠나 베트남으로 출발하려던 배에서 밀항 의심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 알고 보니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해경대원이 선박 창고 문을 엽니다. 안에서 남성 한 명이 나옵니다. 한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외국인이요? 창고 안에선 커다란 가방이 나옵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베트남 가려고 하다 잡힌 거 맞죠?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저 현행범이고 밀양 단속법 위반으로 지금 저 현행범 체포합니다. 전남 여수항을 출발해 베트남으로 향하는 선박에 밀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반쯤. 해경은 서귀포항에 입항한 배를 수색한 끝에 창고에 숨어있던 50대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선수라고 해가지고 배 앞머리 쪽에 있는 창고예요. 저도 다른 인명의 다른 분이에요. 다름 아닌 이 남성,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모 씨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 석 달간 도피 중이었는데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해경은 이 씨 신병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이 씨가 배를 타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재지 주식을 시세 조종해 2,7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 씨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씨와 시세 조종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차량을 훔쳐서 달아나던 40대 남성이 흉기에 전기 충격기까지 들고 저항합니다. 경찰의 실탄을 맞고서야 붙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2명도 다쳤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채 트지 않은 새벽, 1톤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순찰차가 바짝 뒤를 쫓습니다. 트럭을 훔친 40대 남성 A씨가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43분쯤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트럭을 훔친 뒤 경기도 김포 대곡면까지 달아났습니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차량을 발견해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5km 넘게 도주국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은 이곳에 훔친 트럭을 버리고 건너편 논으로 도주했습니다. 포위망을 좁히는 경찰관들에게 A씨는 흉기와 전기 충격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팔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결국 다리 부위에 실탄을 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인데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아파트의 주차장 입구를 차량이 막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불만을 품고 벌인 일입니다. 최근 주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는데 주차장 앞을 막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건 어렵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서 있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차량 주인은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어제 저녁 6시 반쯤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해 관리사무소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주차 위반을 너무 많이 해서 스티커 붙이니까 그 스티커에 불만을 품고 떼더라 못 떼어준다 했더니 그 앞을 막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설득에 차주는 20분 정도 지난 뒤 차량을 뺐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요거니까 백차박스가 했고 난리더라고요. 앞서 부산 해운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해 경비원이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차량으로 아파트 출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한정된 공간 탓에 주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에 대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현행 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다 보니 불법 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민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인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딸인 조민 씨도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조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입시 과정에서 허위 스펙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인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도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구형하진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의사의 꿈을 이룬 건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 유무를 떠나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는 저는 떳떳하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형에 대해 어떻게 봤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공정한 사회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조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기소 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바람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마구잡이로 내걸었던 정당 현수막 숫자도 줄이고 설치 장소도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죠. 오늘부터 지자체가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첫 단속 지역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여의도였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도로마다 정당 현수막들이 덕지덕지 내걸렸습니다. 보행에도 방해되고 아이들 다닐 때도 갑자기 돌풍이 불면 위험할 수도 있고. 지난 12일 개정 5개 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정당별로 읍면동에 2개까지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은 2.5m 이상으로 게시해야 하지만 국회 앞은 여전히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걸린 이 정당 현수막은 2.5m 이상 걸도록 한 규정도 안 지켰고 게시 가능 기간도 어겼습니다. 오늘부터 가동된 서울시 정당 현수막 기동 정비반이 여의도 국회 주변을 첫 정화지구로 삼은 이유입니다. 게시 기간을 넘긴 현수막 끈은 절단기로 잘라내고 철거한 현수막을 모두 모아 수거합니다. 각 정당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정비를 해달라고 자진 정비입니다. 그들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정비원들이 가차없이 정비를 하죠.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4주 동안 불법 정당 현수막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챗GPT의 아버지인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6시간 정도 잠깐 머물다 가려다 1박 2일로 일정을 늘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진과 잇따라 만나는 건데요. 반도체 산업 지형이 재편될지 주목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이때부터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So first, I'd like to take just a second to address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e really hope Korea will participate in that too. I think Korea is an essential leader for that conversation. 7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이유도 AI 반도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이유입니다. 올트먼 CEO는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는 AI 반도체 필수 메모리인 HBM을 양산합니다. 양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90%가 넘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오픈 AI가 개발한 AI 반도체 위탁 생산도 가능합니다. 이에 오전에는 삼성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경계현 사장과 함께 평택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오후에는 SK하이닉스 사장과 면담을 갖고 출국 직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남을 갖습니다. 오픈 AI가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 위탁 생산 파트너로 삼성전자와 TSMC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줄다리기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트먼 CEO의 행보에 TSMC 수장들은 대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미국에서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이 세계 최초로 집행됐습니다. 인도적이다, 아니다 인권 침해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집행된 질소가스 사형은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대상은 사형수 케네스 유진 스미스로 지난 1988년 목사 남편의 청부를 받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었습니다. Following that, Kenneth Smith shook and writhed for about 2 minutes on a gurney. The governor's office pronounced the time of death at 8:25. 질소가스 사형은 사형수에게 마스크를 씌운 뒤 질소를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숨 쉬는 옷 안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질소로 대처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졸음이 온다 정도로 해서 그냥 가는 것과 같이 질식되는 거죠. 스미스는 지난 2022년 다른 사형수들처럼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이 시도됐지만 적절한 정맥을 찾지 못해 실패했고 결국 질소가스 사형으로 대체됐습니다. 스미스 측은 연방 대법원에 잔인한 형벌이라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집행 전날 기각 결정이 나면서 25일 저녁 예정된 시간에 집행됐습니다. Nothing happened here today is going to bring Mom back. Nothing. It's kind of a bittersweet day. We're glad this day is over. 이후 엘라베마 법무장관은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사형 방법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지만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합니다. It was absolutely horrific. It was the most horrible thing I think I've ever seen. 앞서 인권단체들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방법이라고 반발했고 유엔에서도 고문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포로를 태운 러시아 수송기 추락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74명이 탔다, 우크라이나는 5명이 탔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방은 러시아의 자작극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들판 한 켠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비행기 잔해들이 나뒹굴고 곳곳에 시신들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발생한 러시아 수송기 추락 현장입니다. Горел двигатель, резко начал падать вниз. Потом вот он упал вот здесь за лесом. Вот это мой дом, за домом туда вот песок, за лесом там взорвался, был взрыв. 우크라이나는 이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이 5구뿐이라며 러시아가 제시한 시신의 수 74명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작극을 염두에 두고 적게 태운 것이란 의혹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편집장이 포로 명단 2장을 공개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소집된 유엔 회의에서 러시아가 포로 수송 방법과 경로를 미리 알렸는지를 두고 두 나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Руководство Украины прекрасно знало о маршруте и способе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солдат к месту заранее согласованного обмена. Ukraine was not informed about the number of vehicles, routes, and means of transportation of the captives. 유엔은 보고나 추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서 갈등을 부추길 행동이나 주장을 자제하라고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의혹만 증폭되는 가운데 블랙박스 2개가 발견됐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전하면서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한파에 한강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겨울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관측됐는데요. 지난 겨울보다는 32일 늦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추위의 기세가 덜하다 싶으셨죠? 이번 주말은 모처럼 한파 걱정 없이 외출하기 괜찮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데다가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오릅니다. 다만 아침엔 여전히 영하권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너울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파도가 해안도로를 넘을 수가 있어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과 전주 영하 2도로 평년 수준이지만 여전히 영하권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3도, 광주와 대구 7도로 대부분 영상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범인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죠. 아직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누가 15살 중학생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이 경쟁 상대는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보는 이 증오를 부추기는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맹목적인 지지자들. 우리 정치 문화를 되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런 극단의 정치 막지 못하면 또 비슷한 범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증오의 극단 정치 아웃.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